포지션이 이런 데 보면은 좀 있고, 그래서 리브 앱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 또 뭐 상복부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초음파로 진단하였고, 당뇨가 있었고 랩을 해보니까 WBC가 17,000개 정도로 올려 있었습니다. CT는 뭐 찍어보려고 하면 환자 상태도 안 좋고 해서 3차 병으로 바로 보냈고, 헤파틱 앱세스로 치료받으셨는데, 이 증상에 봐서는 아마 또 파이오제닉 쪽이 아닌가 싶고요. 이 김영우 원장님 대국인 내과 의사의 학회 때 발표하신 내용 보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뭐 경계가 불명한 충실성 패턴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환자는 아마 이 정도 단계가 아닌가 싶고, 앱세스 캐비티를 형성하면서 믹스트 에코를 보이고, 조금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 캐시피케이션이 생기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헤파틱 앱세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86세 여자로 전나에 생긴 갑작스러운 복통, 또 구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복부 초음파를 보면은 간좌엽의 종스캔과 등 스캔입니다.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S 2번 있죠. 네. 뭔가 같습니까? 문항이 있습니다. 헤만지오마, HCC, CCC, 메타스타틱 캔서.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미시사실 소견이 메스가 있는 것 같은데? 메스고 조금 하이포액한 림이 보이고, 크러스트 사인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작은 노즐도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리고 립도 조금 두껍죠. 메타가 되겠는데 사진은 더 많이 보여야 드려야 되는데, 보면 간우엽에도 뭐 이렇게 있어서 이것까지 보셨으면 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콜론을 A 콜론을 보면은 이렇게 휴도키린 사인, 샌딩 콜론의 캔서에 헤파틱 메타스타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갑자기 복통과 구토는 이게 퍼포레이션이 되면서 지금 보면은 A 콜론 앞쪽으로 앱세스를 형성하고, 이 페리 콜린 펫 에코제네시스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죠. 콜론 캔서는 전에 있었고 메타도 전에 있었는데, 갑작스레 아픈 증거는 이제 통증이 생기는 퍼포레이션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뭐 스테이지는 없지만은 응급 상황이니까 수술을 하셨고, 아데노시에 이폴리 디퍼렌시에이티드고 퍼포레이션이 되고 리브메타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메스가 있고 또 복통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가 소화관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또 포커스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발표해 드린 건데, 이제 메타스틱 리버 캔서는 다양한 크기의 다발성 종괴, 지금 2개 정도 보였는데 있고요. 또 종괴 주위에 저에코 달머리, 이게 조금 더 HCC보다는 두껍게 보이면서 V사인이나 타겟 사인이라고 하고, 이게 공격적인 성향의 암정을 시사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저에코 달머리 부분에서는 이제 활발히 정식하는 그런 암세포가 있다는 것이고, 패턴에 따라서는 고에코, 저에코 미만 침륜형이 있는데, 앞에서 보신 이제 콜로렉탈 캔서 중으로 혈관성이 많으면서 고에코로, 그리고 뭐 ICC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칼시노이드도 고에코로 보이게 되고, 저에코는 일반적으로 저혈관성인데 브레스트, 런, 위암이나 팬크레아스 이런 쪽은 저에코로 보일 수 있고, 또 미만 침륜형으로 브레스트 캔서나 능 캔서나 여기는 멜라노마 이런 데서는 미만 침륜형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 이제 다발성 종괴가 이렇게 뭉쳐서 크러스트 사인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저기 순천향 정성원 선생님 케이스 슬라이드 강의하는 시간인데, 이제 에코제닉 패턴으로 이렇게 나타나
의혹하시는 음악. 그리고 이거는 팬크라스 캔서에서 저역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런 캔서에서 디퓨즈, 인피츄레이티브, 메타스타시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메타스타시스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 이거는 좀 문제가 그렇긴 한데 65세 남자로 이제 그 알코올릭 애시 바이럴은 아니고 해서 6개월마다 팔로우하는 분이었는데 다른 과거력도 없고 특별한 병이 없었는데 같은 시기에 찍은 건 아니고 이렇게 찍다 보면은 하이퍼에픽한 노들도 보이고 또 하이포에픽한 노들 시스트에 가까운 하이퍼에픽한 리전이 있는데 크기는 9mm에서 1.2mm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만들었는데요. 1번이 뭔가 같습니까? DN 시스트, DN HCC, DNHC 시스트, HC DN 시스트.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뭔가 같습니까? 모르겠다. 군대에서 오신 하태경 선생님 1, 2, 3, 4 중에 한번 집어보시죠. 일단 1번하고 3번 중 1, 2, 3번 중에 있는 거. 1, 2, 3번 중에. 네. 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어렵다 그죠? 이거 보고 맞춰가지고. 이걸 왜 맞춰? 3번이 시스트 같습니다. 예, 3번이 시스트. 그러면 네. 시스트가 1, 3, 4. 1, 3 중에는 예, 3번 같습니다. 3번이 제일 그래도 맞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답은 아니었고. 아니 2번이 시스트가. 이제 그좀 이상하다. 좀 어렵다 이거. 그래서 이상한 문제는 이상한 문제다. 예. 이거는 이제 보통 그 디스플라스 노들로 보일 수 있겠죠. 네. AC 환자에서 바로 가다 보면 이렇게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제 저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저에코로 보이면서 경계가 좀 불명확해지고 이러면 HCC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요게 문제인데 저희가 전에 한번 그 발표했던 건데요. 이게 시스트인가? 근데 시스트 치고는 전벽구벽에 그 고에코에 띠 이런 게 없어서 그때 좀 말씀드렸고 이게 팔로 가다가 없는 부위에 이렇게 새로 생겼던 구멍이었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CT를 찍게 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는 몰랐고 이제 알파 피터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찍었었는데 답은 DNHCC 2번이 답인데요. 동영상을 보시면 그렇지. 다른 쪽에는 특별한 그 이네스되는 아틀레 페이지에서 리전이 없고 S7번 쪽에 보시면 이게 현관인 것 같고요. 페리페랄 쪽으로 이렇게 이넨스가 되는 리전이 생깁니다. 이 CT도 사실 조금 더 지나서 찍었기 때문에 총파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것 같고 이쪽 부분에 페리페랄 쪽으로 이넨스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병변이 되겠고 근데 페리페랄 이넨스 되는 거는 뭐 다른 해만지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아트리에 페이지에서 페리페랄 이넨스 되고 내부는 이넨스가 되지 않고 포탈에서도 약간 남아 있는데 딜레이 워시아웃이 됩니다. 만약에 해만지오라면 안쪽으로 이렇게 차고 들어가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판독에서도 워시아웃 때는 HCC로 이렇게 나왔고 AC에 웨이팅 프롬 디스플라이팅 노들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학교도 확실히 없어서 MRI까지 바로 찍었는데 MRI에서도 이렇게 CT하고 똑같이 이네스 페리페랄로 되고 딜레이에서 워시아웃이 되고 T2에는 여기는 이제 T2는 액체 부분은 이제 고액으로 보이고 T1에서는 액체 부분이 저액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MRI까지 찍어서 HCC로 진단됐고 그래서 HCC로 이제 서울 쪽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이제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변기가 림프노드 이런 쪽도 좀 되어 있어서 다른 치료를 못하고 이제 케모세라피 하면서 그래도 반응이 좋아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정리를 리제너레이티브 디스플라스틱 얼리 HCC 이렇게 되는데 좀 크기가 이제 얼리 HCC 되면은 보통은 1cm에서 2cm 정도까지 커졌을 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고분화가 되면서 경계가 불명확하게 이렇게 될 때는 얼리 HCC로 생각되고 경계가 분명해지면서 고혈관성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레시브 HCC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사다 보니까 이제 HCC가 그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이게 이제 매스인데 안쪽은 그냥 그 시스틱 체인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페리페랄적으로 인핸스가 되는 부분 그래서 경계가 불룩한 인핸스가 되는 게 한 4에서 5cm, 4부터 5cm 이렇게 매스가 있었고 뒤에는 이제 비너스 페이저인데 약간 워시아웃이 됐는지 오로는 아까 오히려 케이스보다도 더 조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도 여기서 찍었던데 이 내부는 이제 이게 T1인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하이 시그널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이렇게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 게 리전이고 이제 그 인핸스를 했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띠가 있죠. 바깥쪽에 인핸스가 됐다가 워시아웃이 되는 이런 식으로 식체인지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 이제 그 네크로시스 된 체인지가 되는 부분 여기가 이제 남아있는 마리간트 셀이 되겠고 확대해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진행이 빨리 되고 조금 예후가 안 좋게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 체인지가 이렇게 잘 생긴다고 해서 저희 환자도 일단 크기는 작지만은 조금 진행이 좀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수령교 혈관이 괜찮은 엠볼리제이션은 가능하지 않는가요? 예. 그래서 환자는 그 림프노드가 주위에 있어서 그 엠볼리제이션을 안 하고 그냥 케모세라피로 계속 지금 진행이 엠볼리제이션 하고 케모세라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토탈 뱀만 괜찮으면 일단 지금 듣기로는 뭐 케모의 반응이 그대로 좋았어. 처음에는 뭐 6개월 했지만은 지금 계속 케모를 지속하면서 잘 아직은 지금 안에 시스트란 말인가요? 시스틱 체인지가 되는 레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자라는 시스틱보다는 네크로틱 체인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시스틱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저런 시스틱 체인지는 여기 사진에는 혹시나 포스트 어쿠스틱 그 렌스가 좀 나오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없을 겁니다. 예. 내부에는 초파에서 후방 영증가가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약간 없어. 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없을 것 포커스를 같아요. 어디에 있느냐 따라 또 따라 있고 그 센터도 또 아니고 그런 예,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주 이제 GB하고 비교해 보면은 에코가 그래도 약간은 있고 또 여기 우리 시스트를 찾을 때 이제 요 앞뒤로 보이는 하이퍼 에코이컨 D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을 좀 감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이렇게 보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냥 CT를 그냥 루틴으로 찍으시는 거 아니면 아까 비트로 올라가지고 이거 때문에 지금 전 이거 보고 CT를 찍을까 하면서 그것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새로운 병변이 생기면 만약 시스라면 옛날부터 좀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새로운 병변이 보이면은 사실 이런 게 보여도 그냥 팔로우 환자분 좀 곤란하니까요. 노즐이 보이는 경우에는 꼭 찍어보시는 게 예, 새로 생기면은 그 크로닉 헤파티tis B도 마찬가지고 LC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 새로 생기면 일단은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여기까지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GB 케이스입니다. 50세 남자로 2일 전 발생한 상복부 통증이고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에 텐디니스가 있었습니다. 스포스터에서 오블릭 스캔을 좌측와이에서 했는데 내부에 이렇게 뭐 과학 모터링이 차 있고 12월은 좀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 트레이싱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실수인데요. 스타트는 저기 스톤. 네. 이준 원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일단은 2일 전인데 진행이 좀 빨랐던 것 같고 이 GB2월 주의로도 조금 이데마도 있는 것 같고 불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까? 교트 calculus cholestatis, 이 calculus 콜란자이티스, 제너럴 타입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저는 일본 같이 보입니다만 저 돌이 있던 거 아니에요? 저 밑에 하고 시스틱 다 넘어가 있고요. 거의 돌이 좀 있고. 여기에 하이퍼에픽한 이쪽이 하얗게 보이는 게 보통 섀도잉. 아 지금 까먹 아 섀도잉이구나. 뒤쪽에 섀도잉이 보여요. 약간 보는데 저 하얀 것도 텐션 별로 없어. GB 디스텐션 별로 없다. 요게 스톤인 것 같고 네, 약간 포스트를 섀도잉도 보이는 것 같고 원은 또 보여져 있고 내부는 이제 이게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셀러지 같은 게. 약간 그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예, 폐리 시스티, 플루이드 이게 잘은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뭐 여기 수술은 했고 답은 그 calculus cholestatis 시스트가 쪽에 스톤이 있는 거였는데 이걸로 보면 정지 증상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톤이고 포스트리어 섀도잉이 보이고 머리도 이런데 조금 하이퍼에픽한 리전이 있죠. 이런 데부터 잘 이게 조금 빨리 진행되는 이렇게 조금 콜레스타이티스 중에는 그래도 좀 중한 상태인 것 같고요. 12D는 정상입니다. 수술했을 때 이제 엠파이에마 소견이 있었고 시직덕척 쪽에 임팩트된 스톤이 20L짜리 이렇게 신동 원장님이 리포트를 주셨습니다. 아까 보였던 거게 요거 스톤 뭐 이런 데 내역을 잘 찾아보시고 그런 경우에 또 빨리 보내야 되겠죠. 환자는 뭐 내일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바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김 원장님 책에서 발췌했는데 급성 담낭염이면 담낭 내압이 상승하고 평화되는데 조금 그 크로닉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 담낭이 많이 팽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강에 같이 뭐 슬러지 같은 우리 같은 게 많이 차게 되고 경부에 스톤이 있고 담낭벽은 3mm 이상 그리고 담낭벽 내에 이제 고해포, 저해포, 고해포 이렇게 정구조가 나타날 수 있고 담낭벽의 부종, 장막과 괴사, 저해포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병내 농량을 시사하는 저해포 부위가 보이거나 담낭 주위에 액체가 이렇게 제거되는 경우에는 조금 심한 상태라 빨리 보내셔야겠습니다. 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르죠. 앞에하고 62세 남자로 1일 전 발생한 상복부 통증이고 GB가 조금 빡빡한 것 같은데 월은 그렇게 두꺼워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뇌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환자의 통증의 원인은 이게 뭐죠? 이게 하는 거예요. 저 CBD 있잖아요. 아니 저 아주 하이퍼에픽해 보이는 아. 게 저 돌이 시스틱 같은가? 예, 정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환자는 사실 스캔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게 리브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 서브코스탈로 스캔했을 때 이게 령 쪽에서 이렇게 인터코스탈로 스캔에 도움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쪽에도 령에 가려져 잘 안 보이는 이런 케이스인데 CB는 인터코스탈에서는 이렇게 보면 약간 빵빵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4번 누구 같습니까? 문항은 1, 2, 3번 똑같고 4번 노말 집이 이렇게 캐릭터를 보고 A 캐릭터. 저는 아주 이게 맞아요. 정말 수도 저도 많죠. 혼란을 줬는데
스톤 아닌 것 아니죠? 알겠습니까? 이호민 원장님 답은 캔터레스 에이칼클레스. 족보의 흐름대로 노마의 집인데요. 어, 제가 이 환자는 확신해 가지고 이게 스톤이다. 그리고 뭐 이게 빵빵한 것 같고 갑자기 아프고 뭐 하니까 뭐 당연히 담당님이라고 빨리 가서 수술하고 신동 원장님 보냈는데 신동 원장님 보셨더만 자기는 나만 봐도 이게 담당님이 아닌 것 같다. 그렇네. 다행히 바로 수술을 안 하시고 CT를 찍으셨습니다. CT는 제가 일단 없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른 것도 보니 팬크라스 헤드, 테이 쪽이고 이렇게 봤는데 특별하게 못 느꼈거든요. 이렇게 테이 쪽인데 근데 환자는 일단 테이 쪽에 생긴 팬크라타이티스였습니다. 그래서 CT에서 큐트 팬크라타이티스 테이 쪽으로 나왔고 제가 했는 랩 나중에 보니까 아미라이즈 리페이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뭐 숙련자도 틀릴 수 이 있는 길이가 빵빵해 보여도 월이 상당히 얇고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또 롱스탠딩 테스팅 하면은 GB가 커져 보일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맞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었을 때 아프셨으니까 보낸 거 그런 아니겠습니까? 것도 좀 있었고 이거만 없었으면 사실 별로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듀덤이나 이제 위장관 예, 장갑 가스 가스 같은, 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쉐어링도 보이는 것 같고 스톤처럼 뭐 위장에서는 셔도 보이지 않네. 팬더니스가 팬더니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복부 전체의 통증이라서 아, 아주 심하지 않은데 근데 자세히 보면 GB에서 발자국 내려가서 그걸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예. 저도 확신을 가지고 보냈는데 다행히 노련한 외과에서 신동훈님도 잘 보셔서 응급은 수술도 마쳤고 입원하셔서 치료하고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팬크라스는 테이 테이 쪽인데 가스가 많이 차 있으니까 팡크라타이티스 오면 잘 안 보이는 것 보고 같아요.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이식이 그거는 뭐죠? 27세 여자 전날 생긴 복통과 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복부도 보지만 상복부부터 같이 보는데 과거리가 없었고 에피라스트림 트랜스버스 스캔이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스캔 뒤에 병변이고 뭔가 같습니다. 시스틱 솔리드 이게 통증의 원인은 팡크레스 헤드 쪽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만 더 보시고 음. 27세 여자 스톤도 있었잖아요. 스톤이다. 팡크레스는 아닌 건데, 팡크레스 저쪽에 스토막 쪽 같다. 어딨어? 일단 정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스프링 베인에 되겠고 팡크스 팡크레스. 바디 쪽 헤드 쪽에 한 4.8cm 정도 되고 했었죠. 옹지툴라 스캔에서도 5cm 정도 되고 컬러는 띄웠을 때 별로 증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MCN, 2번 LPMN, 3번 SPN, 4번 SCN 몇 살입니까? 27세 여자로. 팡크레스 병증이다. 너무 솔리드. 젊다. 그럼 뭐 SPT 지금 3번이 지금 뭐 SPT 또는 SPN 솔리드 슈더 근데 위치가 사실은 헤드 쪽에 잘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 테일 헤드에도 생길 수 있지. 생길 수 뭐. 있는데 예, 주로 예. 테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예. 그래서 나이를 감안하면 그게 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나이가 안 맞지. 예. 도저히. 헤드 쪽에 생긴 메스고 쪽에 솔리드 시스템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복통과 쇠사의 원인은 장 쪽의 문제로 그렇죠. 노마우리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팡크레스 문제는 아니. 예,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스마울 월이 좀 시크닝 가 있고 그쪽 때문에 왔는 게 아마 저 그 메스는 옛날부터 있었겠죠. 면이 하다가 이제 발견이 돼서 SPN은 일단 머리그넌시 포텐셜이 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서 일단 전원했습니다.
아트리얼 포탈 젤리 내가 BCM 봤는 SPT 중에서 가장 재미난 것 같은데 볼게요. 그렇죠. 책에 나오는 그림하고 똑같네. 예, 예. 예. 좀 찾아보니까 이제 여자가 많이 생기고요. 거의 10대 1로 영 우먼에서 많이 생기면서 평균 나이는 28.5세. 네,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 테일에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또 논문을 보니까 헤드 쪽에 많이 생기는 논문도 있어서 거의 뭐 어디라도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오 그레이드 머리그넌트 튜머로 컴플리트 디섹션한 디아드 병이 되겠습니다. 드문 병인데 발견됐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시스틱한 포지션, 그리고 시스트나 솔리드한 포지션이 있는데 솔리드 쇼도 퍼플리 네오플라자 있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6세 여자로 라이트 플랭크 페인, 이틀 동안 생겼는데 라이트 키드니, 유트레 스캔이고 컬러도플입니다. 어퍼폴에 이렇게 시스틱한 리전이 내부에는 septum이 있고 경험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뭐 이게 통증의 원인은 나는 것 같긴 한데 여통은 뭐 다른 마이아지나 딴 쪽의 문제 같은데 하다 보니까 발견되고 이렇게 이전에 한 3cm 약간 넘는 이전이 있고 이 중에 답은 어떤 게 제일 같은 것 같습니까? 심플 시스트,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트, 시스템 ICC, 칼릭스타 같은 2번인가요? KT. RCC? RCC는 근데 septum은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솔리드한 부분이 사실 초음파가 사실 좀 구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CT를 찍으셔야 되고요. CT에서는 RCC 인가? 굉장히 두껍고 인연스 때문에. 이쪽은 이제 레프트 쪽은 시골 시스트가 되고 네. 더 큰 게 있지만 라이트 키드 오퍼폴에 있는 ICC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트리얼 포탈 JA 어디 있고 위나의 시스티가 RCC RCC. 수술을 했습니다. 서울 쪽에 가서. 그래서 보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시면 이거는 물론 초음파가 아니고 CT지만은 3mm가 넘는 세툼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3가 되고 솔리드 포식도 이렇게 노드처럼 보이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ICC 판도부터 되고 수술을 통해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시스틱 ICC 케미스고요. 다음은 이제 소관 쪽인데요. 42세 남자로 1일 이전 발생한 복통 라이트 로카드런트의 텐더니스와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었습니다. 라이트 로의 센스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스캔이네요. 저희 소아스 머슬이고 이쪽은 리움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진행되는 게 보이죠? 여기 appendix가 되겠죠. 그리고 리움 볼트 조금 두꺼워져 있는 것 같고 식품 쪽도 조금 보면은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고 또 이런 거는 하이퍼에프이카는 변경되어 있습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약간 오블릭하게 또 유튜브 스킨 주위에 펫 에코도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월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고요. 저기 문제인데 저기가 진전이 풀려되는 게 조금
여기 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제 노멀 어펜딕스를 노멀 어펜딕스 이렇게 아, 노멀 보여드렸고요. 너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리오시사이티스, 시칼 다이버티클라이티스 with abscess formation, 시칼 캔서 with perforation. 그것도 perforated 사이트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아, 그 2번인가? 3번 같은데. 2번이요, 3번. 틀리가 없습니다. 예, 이게 다이버티큘럼이 뚜렷하게 잘은 안 나타나는데 일단 뭐 다이버티클라이티스에 동반된 앱세스 포메이션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주위에 그 식품 쪽, 아이스베이브 쪽 이런 쪽도 같이 바꿔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앱세스가 그 밑에 저 거는 뭡니까? 크게 보면 저 이쪽도 거. 아마 정- 플루이드 콜렉션이 좀 있는 쪽인 거. 이 전체 그 앞쪽으로 보면은 5월이 두꺼워져서 그쪽에도 저 거가 좀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게 다이버티큘럼은 아닌 것 같고 이 전체가 아마 앱세스고 플루이드가 좀 있는 쪽인 것이고, 이거는 정상 어펜딕스입니다. CT 보시면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쪽은 그냥 정상 다이버티큘럼이에요. 아, 그러네.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앱세스가 있는 쪽 내부에 플루이드가 있고 아, 맞네. 이게 앱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쪽에 앱세스가 있고. 근데 뚜렷하게 다이버티클럼이 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게 압센스 주위에 좀 다이버티큘럼 요거는 정상이겠죠. 예, 그건 정상이고. 그 밑에 그병 있는 쪽에 병이는 저게 어쨌든 뭐 판도그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예. 그 다이버티큘럼도 있고 그러니까. 형성됐다 이렇게 일단 네. 나왔습니다. 저도 일단 여기 동영상 보시다 보면은 약간 뭐 의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식품 쪽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다 포지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쪽은 뭐 앱세스가 있는 쪽이고. 이 답은 다이버티라이티스에 앱세스 포메이션이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다이버티라이티스라도 1번을 좀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확실히 잘 안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62세 남자로 당일 발생한 복통이고 라이트로 카드는데 텐데니스를 좀 보였습니다. 여기도 오블릭하게 수파인에서도 좌측 Y에서 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펜딕스겠죠. 소아스 머슬 앞쪽으로 있고, 이쪽은 일리움이 되어 있고, 일리움 머리 좀 두꺼워져 있는 있고, 주위에 폐쇄 셀프가 증가되어 있고, 이 부분 정상 어펜딕스. 밑으로 시칼로 가나? 여기 아닙니다. 이렇게 오블릭하게 해서 이제 안쪽으로 그냥 진행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식품, 여기에 보시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리움이고, 리움 주위로 펫 세고 좀 증가돼요. 그거 다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쪽으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거 전기 영상이네요. 펜딕스 4.6mm. 그다음에 여기 식품 여기 나와 있고, 여기는 인류. 여기 다 이거 이렇습니다. 네. 1번 시칼 다이버티큘라이티스, 2번 일리아이티스 위드 일리아 다이버티큘룸, 3번은 프라이머리 에피브로이가 펜다자이티스, 4번은 어큐트 펜다자이티스. 4번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재훈 의원 잘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위 같습니까? 이게
그 지금 거의 일리움이라 안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다이버티큘럼이 있는데 식품 쪽은 네. 인플라메이션이 있다고 좀 이쪽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요거에 의의 끝에 여기 이쪽으로 다이버티큘럼이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의로 이제 F가 증가되어 있으니까 아우 잘 맞췄습니다. 다이버티큘럼이 식품에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있는 것 같고요. 주위에 폐대표는 증가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쪽으로 다이버티큘이 있으면서 아, 폐대표가 맞네. 증가되어 있고 일리어의 뭐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이런 쪽으로 선별이 됐는데 일단 CT를 찍었습니다. CT에서는 이게 그 일리움의 다이버티큘럼은 좀 발견을 판독이 못했었는데요. 보시면 A 콜론이고요. 여기 와서 별로 원이 그렇게 두꺼워져 있다고는 보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정상 다이버티큘럼이죠. 인플라메이션 영양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터미널 일륨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런 데 보면 원이 조금 두껍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미널 일륨의 다이버티큘럼이 판독에서는 없었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 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판독에서 터미널 일륨의 다이버티큘럼이 있고 원이 좀 두꺼워져 있고 그래서 오히려 뭐 터미널 일륨의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판독에서는 그래서 뭐 non-specific uveitis, 터미널 일륨 이렇게 나왔고 다이버티큘럼은 A 콜론에 있지만은 다이버티큘라이티스까지는 오히려 안 나왔고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존파라든지 뭐 다른 걸 더 했으면은 그냥 리얼의 리움의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이렇게 판독을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긴 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텐더리스는 있었어요? 그 자리에? 텐드니스는 텐드니스 예, 때문에 리바운드는 했으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리바운드는 일리움 쪽이고 다이버티큘럼은 그 뒤에 아, 이거. 팬 인플라메이션 있을 것 같고 잠깐만요. 거의 예, 텐드니스는 리바운드 텐드니스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환자는 뭐 입원 이런 건 안 했고 항생제 쓰고 이러면서 좋아졌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팬 인플라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예. 일리아이티스라기보다는 다이버티큘러스 때문에 주위에 팬 인플라메이션이 같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내부도 조금 이렇게 붉게 보이고 만약에 그냥 정상 다이버티큘럼이면 이비움 쪽이라도 이렇게 플루이드 돌리는 게 혈선이가 붉게 보이는 거니까 인플라메이션이 쪽에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한 뭐 확인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 환자가 그 콜로노스코피를 했거든요. A 콜론하고 뭐 식품 쪽에 다이버티큘이 있지만은 이게 그 터미널 일륨에 다이버티큘이 있는 걸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콜로노스코피에서 이렇게 있었던 건데 답은 2번 이거 내지는 뭐 위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18세 여자로 2일 전 발생한 복통이고 라이트 로우에 아보카드한테 텐더니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와 복부에 그 스캔으로 요거는 일리아 베스리 되겠고 이쪽으로 터미널 뷰 갖고 이쪽에 시컨 쪽이 있고요. 이거는 역시 같은 스캔 했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상이 보입니까? 일종 앞에 뭐가 복병인가요? 예. 자, 요거는 좌측 와이어에서 여기 스캔 있고, 요거는 롱지튜드널 스캔. 그래서 여기 봐서 모르시는데, 자, 인프레션이 뭔가 주관식입니다. 예, 답을 맞추신 예, 맞습니다. 예, 잘 렉탈 보시고 머슬에 렉탈 머슬에 뭐 있는 거 예, 같은데. 복벽에 뭔가 음, 문제가 네, 있죠. 이 복벽이. 환자는 사실 그 안쪽을 보시면 안 되고 복벽에 보셔야 복백이 되고 에마토마.
복벽에 이렇게 하이포에픽한 리전이 보입니다. 이쪽에 누르가고 굉장히 아파하고 네. 또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고3인데 대학 입시로 이제 댄스를 하는 친구라서 열심히 너무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서 예, 복벽의 문제에서 렉투스 시스 헤마토마 그렇죠. 중간식으로 단답 객관식으로 단식이고요. 증상 어펜디스 뒤쪽에 이렇게 시풍제 좀 있었고 이렇게 이게 보면 이제 렉투스 abdominis 머슬의 사고 있는 시스 쪽에 그 에피가스틱 아트리가 럽트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대량 출혈되니까 굉장히 심하게 오고 또는 이제 그 작은 피네츄레이트하는 그 작은 아트리가 럽트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나타나게 합니다. 투스 시스 헤마토마 이런 그냥 뭐 옵지베이션 하고 좋아져서 나중에 몇 주 지나서 또 운동하라고 했고 9일 정도 지나서 와서 다시 한번 초반을 받는데 많이 좋아지는 빨리 9일 만에 저렇게 좋아져. 약간 요건 아니고 약간 남아 있고 남아있네. 그죠? 좀 남아 있고 조금 더 지나서 뭐 운동하고 다음에 나가서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준비했습니다. 코멘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코멘트. 예, 예. 예. 마이크. 아, 네. 진짜 아, 좋은 너무 좋은 정리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약간 코멘트 하면 저게 슈도 파피러리 판크레 슈도 파피러하는 진단면 좀 황당한 진단면이거든요. 그거는 원래 옛날에 솔리드앤드 시스틱 디죠 이렇게 했는데 슈도 파피러라는 말은 원래 파피러라는 병리학적은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의 주위에 세포가 쫙 깔려 있는 걸 파피러리 스트럭처 하니까 우리 파피러리 캔서 하는 말은 이제 중심지에 파이브러스 티슈하고 베슬이 있고 주위에 세포가 꽉 있는 거 그게 이제 파피러리인데 판크레아스의 그 슈도 파피러리 그거는 보면 병리학적으로 원래 세포들이 밀집대가 있는데 네크로시스 때 보면 또 마치 네크로시스 안 된 부분이 마치 세포의 덩어리가 파피러리 스트럭처처럼 보이는데 안에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없는 거죠. 그렇게 슈도 파피러리 하는 거. 그래서 병명이 조금 이상한 병리학적 병변이거든요. 완전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HCC에서 왜 페리페리에 그 인핸스먼트가 되느냐 하면 암이 이제 그 HCC는 원래 사이노소이드스에 한 줄로 이제 헤파토사이트가 라이닝 돼 있죠. 그래서 암이 생기면 캔서가 생기면 판크레아스 HCC 세포가 막 증식이 되죠. 세포가 한 줄이 아니고 두 줄, 세 줄 이렇게 막 되고 세포가 여러 가지 패턴이 되는데 결국 이제 포탈 에리어를 침범하게 됩니다. 암 세포가 이제 포탈 에리어 들어가면 가장 디스트럭션 되는 것이 이제 그 베인입니다. 센트럴 베인이 디스트럭션 베인은 월이 약기 때문에 디스트럭션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탈 판크레 캔서는 포탈 에리어를 좋아하죠. 포탈 에리어로 인베이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병리학적으로 은페어드 아트릭 하는 말이 안 나옵니까? 은페어드 아트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 이제 헤파틱 아트리가 들어가면 헤파틱 아트리가 포탈 베이나 바일 닥트하고 헤파틱 아트리가 한 쌍이라 해요. 그게 포탈 에리어 병리학적으로 포탈 베인이 있고 그 옆에 헤파틱 아트리인데 헤파틱 아트리는 바일 닥트하고 한 쌍으로 해가 들어가는 거래요. 그런데 추모 배에서는 바일 닥트하고 한 쌍으로 안 가고 헤파틱 아트리만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은페어드 아트리는 무슨 뜻이냐 하면 바일 닥트를 동반하지 않는 베슬이니까 은페어드 아트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암이 생기면 이제 주머 베슬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이 사이노소이드를 갖다가 뭐라 하느냐 하면 혈동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헤파틱 아트리에 블라드플루 주머 베슬은 피가 나오면 그러면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인이 다 디스트럭션 돼 버리니까 이제 이 피가 그 주머에 있는 베슬이 주위에 있는
그 추모 주위에 있는 그 결절 주위에 있는 그 정상 포탈 베인이나 또는 사이누소이드로 가는 거라. 그걸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정상 배설은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 들어가 사이누스 들어가 센트럴 베인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지 않나요? 헤파틱 베인. 이거는 추모는 이제 베인이 디스트랙션 되니까 이 헤파틱 아트리 추모 배설에서 피가 돌아가 추모에서 사이누소이드로 해가지고 인접에 있는 리버에 인접에 있는 리버에 사이누소이드로 가든지 포탈 에리어 그렇게 연결이 되어 버는 거예요. 션트를 일으켜 버는 거예요. 그러면 베슬이 이제 헤파틱 그 아트리얼 페이스 말고 조금 더 뒤에 가면 종양의 주위에 인핸스먼트가 되어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커니즘이 바로 그 메커니즘이 워시아웃 메커니즘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추모했을 때는 드레이니지 베슬이 그 헤파틱 베인이 아니고 인접에 있는 포탈 베인 또는 인접에 있는 간의 사이누소이드로 션트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병리학적으로 보면 주위에 막 추모 베슬 사이누소이드하고 주위에 있는 포탈 베인하고 사이누소이드하고 션트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드레이니지가 너무 병리학 얘기인데 이해가 좀 질문 하나만. 예. 그 9번 케이스 일리아 다이버티큘럼 케이스인데요. 정형외과는 친구 와이프가 작년에 맥켈스 다이버티큘럼 오퍼레이션 돼가지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혹시나 저기 뭐 CT 리딩에서는 그런 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그냥 단순 그 다이버티큘럼인지 뭐 또는 맥켈스 다이버티큘럼인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부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스타일 같은 해명판에서 것도 2인치 뭐 있네 뭐 이런 더 안쪽 아닌가요? 그래서 2인치가 아닐 건데 훨씬 더 배꼽 주위에 가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니고 요 경우에는 뭐 그냥 터미널 이용 바로 제 끝부분에 있어서 이게 김대재 원장님도 이런 케이스 임상 전파학회 있다고 말씀 같은 예, 여기서 오늘 수고해 주신 정말 재밌습니다. 예, 다음 주는 11월 1일이고요.